노인을 불안하게 만드는 삼자를 이기는 길. 오늘의 주제가 바로 삼자를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 그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에 이 삼자를 잘 이길 것입니다. 삼자란 뭐냐면은 자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게 노인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히 이것이 그렇다. 스스로죠. 자신. 그 다음에 자식, 원수가, 전생 원수가 태어난다는 자식, 그리고 자산입니다. 자산은 물질만이 아니라 정신, 지식, 경험, 그런 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삼자가 우리를 괴롭히는데 거기에 스스로 괴롭히는 것도 있지만 남들이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1000명도 안 되는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걸 보면 담대합니다. 남이 가지 않은 길로 갈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른 사람이 불안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그럴 겁니다. 이건 삼자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근데 삼재가 아닙니다. 세 가지 재앙이 들었네 멋지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자신을 가지고 건강에 대해서도 40대 50대까지 살 때에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한 30대부터 뭐 속이 좀 안 좋은 측면도 있어가지고 내시경을 10번 이상 했을 겁니다. 의사도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쩌다가 작년 건너뛰어서 제가 58년 개띠니까 짝수에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올해 하다 보니까 한 3년 반의 터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심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왜냐면 젊을 때 30대 40대에도 30대 후반 40대에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특히 젊은 의사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왜 나이에 비해서 위가 그렇다고 하면서 한 6개월을 권유하는 사람도 있고 1년을 이렇게 권유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6개월에 한 번 하라, 1년에 한 번 하라.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하니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괜찮은 편이다. 그렇게 1, 2년 사이에 진행되는 거 아니니까 한 2년에 한 번씩 하면 된다. 아마 그런 여유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60대 중반인데도 3년 반이나 어쩌다 보니까 그냥 금방 건너뛰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동안 못한 것 때문에 조금 검사받기 전에 역시 불안했죠. 노인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중에 자신 중에서도 건강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젊은 사람이 하고 결과는 나이 많은 의사가 봤는데 나이 많은 의사는 괜찮다고 하는데 젊은 의사는 검사를 하면서 저는 수면 내시경 아니고 그냥 일반 내시경입니다. 다 그 간호사하고 하는 이야기며 뭐 듣죠. 조직 검사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하면 야 이게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 10명 하면 한두 명 정도는 조직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 그 의심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100명에 뭐 두세 명 안팎은 이제 이상 소견이 뭐 암이라든가 그 좀 심각한 병이 발견되는 수가 있고 나머지 98% 안팎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검사한 지 지금 한 5일 안팎 되는데 지금까지 긴급하게 연락 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나이 먹은 의사가 결과를 보면서 뭐 괜찮은 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금은 조금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 하는 도중 또 결과 나왔을 때 이게 떨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내시경을 위 내시경만 한 10번 안팎하면서 여러 의사를 만났는데 대체로는 의사들 중에는 겁주는 의사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지 나무라는 의사가 많았습니다. 그보다는 아마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칭찬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10명 있으면 9명은 나무라고 혼내는 스타일이고 한 명이 칭찬할까 말까 그럽니다. 부모도 그렇고 교사도 저도 학교에서 있었고 학원에도 있었지만 참 이 칭찬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칭찬해야 된다는 거 칭찬하는 방법이 어떻다는 거 나무란 다음에
칭찬하는 건 괜찮지만 칭찬한 다음에 나무라면 뒤에 것을 기억하니까 칭찬 효과도 사라진다는 거. 이런 것 저런 걸 이론으로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갑니다. 참 어렵거든요. 칭찬하지 않는 문화에서, 혼내는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의사들도 그래서 그런지 겁주는 의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왜 지금까지 병원에 안 왔나는 등, 이거 조심해야 되고 6개월에 한 번 오라는 등, 1년에 한 번 오라는 등 그래요. 그 사람도 똑같은 이를테면 뭐 장비가 좀 다르고 똑같은 의학 뭐랄까요 수업을 받았다 하더라도 의술이 똑같지는 않겠죠. 눈도 똑같지는 않겠죠. 판단도 똑같지는 않겠죠. 그런다 하더라도 대개는 우리 겁주는 문화, 혼내는 문화, 나무라는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의사들도 되게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한 10명 만나면 7, 8명은 그렇더라고요. 한 2, 3명이 힘을 주고 좀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명의는 어떻습니까? 진찰을 잘하는 사람, 치료를 잘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람이거든요. 명의는 편안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여자는 예쁜 여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한 여자입니다. 곁에 있으면 푹 빠지는 여자지 앙칼지기면 나무라고 겁주고 혼내고 막 인상 쓰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명의의 기본은 어루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표준 이 치료법이라든가 요즘은 뭐 약이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은 굉장히 통일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을 어루만지기는커녕 되게 겁주어서 하는. 제가 이 관절이 좀 안 좋아서 무릎 사진을 찍었는데 이 정형외과 의사들도 5명 있으면 3명은 겁주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서너 명은. 한 명 정도가 뭐 괜찮다고 그냥 걷다가 못 걸을 정도가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겁 아주 세게 줬던 의사 그 뒤로 지금 제가 5년 내지 한 7년? 그렇지만 아직 수술 안 하고 크게 뭐 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고 그러나 역시 좀 불편하고 뭐 들고 오래 서 있고 그러면 문제가 좀 생기기는 하지만 물리치료하고 좀 쉬고 그러면 그런 대로 걸을 수 있는 뭐 하루 종일 이렇게 서서 며칠 이러고 그런 것 정도는 괜찮는 60대 중반이 뭐 그런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 의사를 평가해서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은 겁주는 의사, 불안을 조성하는 의사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떨지 마라 이거예요. 이를테면 위암이 하루아침에 걸리는 게 아니라 몇 달 진행되고 몇 년 진행되고 급성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건 아주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시경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저도 3년 반이나 이번에 터울이 졌기 때문에 조금 떨리긴 했지만 검사 전이고 검사 직후에 그렇지 그동안 뭐 쭉 해오면서 금방 진행되는 건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한 겁니다. 의사들에게 많이 가는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에게 특히 많이 가는 사람들이 불면증에 간다고 하죠. 불면증 때문에 스트레스 이거는 걱정 불안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저 아프리카 뭐 속담이 있다고 하던가 어느 나라 속담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질 것 같으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죠 세상에. 왜? 걱정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서 정신과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 아주 많은 수가 불면증이라고 하고 그것은 늘어나고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일수록 이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왜? 자신이 스스로 불안을 만드는 측면이 있는 거고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걱정, 건강 염려증을 넘어서 건강 불안증 이런 것이 생길 정도인데 사실은 저도 불안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어떤 그 의학 상식을 알고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 저런 거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잘 돼 있는데 역시 거기에서도 겁주는 의사들이 많기는 하지만 잘 골라서 편안하게 안심시키는 그런 의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증상을 듣고 이건 나한테 다 해당되는구나 해서 자기가 병 진단하고 병명 내리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은 전쟁에 준하는 공포도 군대 가서 이등병 때 겪어봤거든요. 1979년 10월 그때 추석 막 휴가하고 있는데 그때 비상 걸려가지고 대간접작전을 한 2달은 파겠나? 제가 이사단 17년도에서 근무했는데 그 뒤에 대암산인가 대성산인가 아무튼 뭐 거기까지 갔었습니다. 가서 외삼촌도 만나고 그랬었는데 그 지오페에 있는 이렇게 이등병으로서 대간첩작전을 하면서 한 2-3달 동안에 저녁이면 막 그 조명탄이 터지고 총탄이 터지는 데서 야 전쟁이 이렇게 나는구나 이렇게 이등병 목숨이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또 불안에 떨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군대 다시 가는 꿈 남자가 최악의 꿈이라고 하는데 그런 최악의 악몽을 꾸는 경우도 어쩌다가 있긴 합니다. 그만큼 불안이라는 것은 참 오래가는 측면이 있죠. 아무튼 자신이 스스로 불안할 필요도 없고 건강에 대한 어떤 불안증도 의사들 여러 경험하면 나이가 들었으면 이제 스스로 불안을 좀 불식시키는 그런 노하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불안을 스스로 만들면 안 되죠.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적 측면, 경제적 측면 그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식입니다. 자식 리스크 이거 늙어서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죠. 자신을 이기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자식 이기는 겁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오죽하면 현대 정주영, 삼성의 이병철도 세상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누구냐? 자식이다. 어땠어요? 정주영의 큰아들 사고로 죽었던가요? 이병철의 큰아들 이맹이 경영 수업 시키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3번째 아들 삼남 이건희한테 넘겼잖아요. 세상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더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 이기는 게 가장 어려운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 자식 불안하게 만들죠. 죽을 때까지 자식은 부모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정주영이나 이병철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 천하의 정주영이나 이병철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자식이라니까요. 그런데 지난번 방송한 이 중년 자식을 넘어서 자식을 먹여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손주도 먹여 살려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제 한 사람이 시골 학교에서 꽤 돌아다녔는데 면단이 거기에 보면 조손가정이라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나 손녀를 키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부모는 맡겨놓고 아예 양육비도 안 주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농사일 해가지고 아니면 품 팔아서 자식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상당히 싹수가 있는 아이인데도 이렇게 부모가 뭐 거의 이렇게 방임하다시피 한 그런 경우에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이렇게 일반고라든가 진학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이런 자식이 이를테면 이제 잘 풀리면 좋지만 잘 안 풀린다면은 부모에게 두고두고 불안 요소죠. 잘 키워도 불안 요소인데 참 저도 둘 다 아들 30대인데 이번에 이제 둘째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 뭐 한 2년 안팎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취업하고 그러는데 취업해서 잘 적응할까? 나이가 꽤 있는데 이 상하관계 잘할까? 이런저런 또 걱정이 또 솟아납니다. 큰아들은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한 지금 6년째 된가요? 직장 생활을 했는데 서울서 뭐가 필요한지 이제 이성 친구도 사귀고 그래서 필요한지 저래서 필요한지 차를 샀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차 샀다고 해가지고 운전한다고 하니까 불안하더라고. 이번 명절 때 전주까지 그리고 제가 고향이 진안인데 진안 할머니 있는 데까지 또 차를 몰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전주까지 몰고 오는 것도 참 버스 타고 오면 좋겠더만 제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버스 타고 오라고 했는데 차를 몰고 왔더라고요. 또 진안까지 몰고 갔죠. 가서 신고식도 하고 그랬는데 또 그 뒤에 또 한 번 이렇게 동생 때문에 몰고 또 전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역시 또 불안 요소라고요. 이성을 교제한다 하면 불안한 거예요. 이성이 어떤 친구일까? 어떤 집안에서 자랐을까? 잘 사귈까? 이거는 한 번도 안 해본 일일 텐데 저도 어설프게 시작해서 사귀어서 결혼해서 이렇게 어설프게 첫 아이 한 번도 안 키워본 아이 키우고 그 다음
둘째 아이 키우고 이렇게 해왔는데 참 자식은 사실은 불안 요소고 자녀 리스크, 자식 리스크가 노인들에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게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희생한 거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자기를 업어서 봉양해도 시원찮은데 중년까지 장년까지 오히려 빌부터 살면 자식이 정말 자식은 자기 책임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자식 농사는 반반이 자식 반 부모 반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책임을 덜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차원 때문에 자식 리스크가 이 노인들의 뒷덜미를 잡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죽기 전까지는 하루에는 잠자기 전까지는 자녀 때문에 가슴을 졸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잘 풀린 경우가 많고 대다수는 그냥 그런 대로 밥벌이 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식은 그러니까 독립에 만족하면 됩니다. 의존하려고 하면 선을 딱 긋고 나는 인생이 30 독립 준비다. 그 다음에 30은 노후 준비다. 그리고 30은 90을 산다면은 진짜 노후다. 그렇다면 내가 너 독립할 때까지 30년을 키웠으니까 나한테 의존을 해서 살았으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희생했으니까 이제는 독립해서 나에게는 부담 주지 말고 나 60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너한테 기대지 않을 테니까 독립해서 나에게 부담을 주지 마라. 나에게 기댈 생각을 하지 마라. 다 뿌리채 뽑혀가지고 기댈 것도 없다. 나도 내 벌이에서 내 밥벌이에서 살아야 하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선을 그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무려 12살, 13살 때 성인식을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독립하도록 하는데 그때부터 20살까지 어떻게 독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은 하되 빌려준다. 자존심도 세워주고 그리고 독립심도 키우는 다차원적 양육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오래까지 데리고 있어요. 어찌 보면 뭐 저부터가 한 30년 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칙 등록금의 절반은 갚아라. 이거 뭐 받으면 결혼할 때라든가 또 나가야 할 곳이 금방 생기죠. 그런다 하더라도 대학 들어가지고 성인 됐을 때 그때부터의 취업할 때까지 군대까지 다 합치면 10년 안팎 그 기간에 들어간 것은 그 중에서도 특히 정규 대학 다니면서 둘 다 사립대를 다니는데 서울서 이렇게 받아야 우리도 뭔가 이 종잣돈이라도 쓰고 그리고 용돈이라도 쓸 거 아니냐. 들어갈 때 들어갈 망정. 그런 큰아들은 그렇게 했는데 둘째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응용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식의 독립에 이렇게 뭐랄까 만족한다면은 자식의 밥벌이 만족한다면 이제 두 가지 근심 사라졌죠. 근데 역시 자산하면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지식적인 것, 경험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자산입니다. 우리 노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역사고 다 몸뚱이 자체가 자산입니다. 물질만 너무 따질 건 아닙니다. 적자 인생을 피하는 정도면 되고 노후까지 그런 대로 다른 사람한테 손 안 벌리고 병들었을 때 치료할 정도가 되면 되는데 그것도 천차만별이죠. 어떤 사람은 3억 있어야 한다, 5억 있어야 한다, 10억 있어야 한다, 30억 있어야 된다. 천차만별인데 아무튼 그런 정도 수준, 자기 수준에 맞는 생활 수준, 소비 수준에 맞는 그런 자산이 있으면 좋죠. 있어야죠. 되도록이면.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것과 지식, 경험 이거는 나이에서 나오는 어떤 그 자산으로서 갈수록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3세 먹은 104세 먹었던가요? 김영석 전 연세대 교수 그런 사람이 위대한 겁니다. 지금 100세 넘었는데도 정신적 자산을, 경험적 자산을, 지식적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있어요. 저도 그런 차원 비슷하게 이렇게 유튜버를 하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나눠야 되는데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산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정도는 안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 내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인생 성형가로서 다른 사람의 인생 성형을 도와주자. 다른 사람은 되도록 시행착오를 덜 겪게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저도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잘 돼서 용돈이라도 벌면 저도
또 좋잖아요. 이렇게 상생하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직업도 인생 성형가라는 아주 생소한 직업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건방지다 그러겠지만은 이제 와서 제가 누구 뭐 소크라테스 얘기하겠어요? 공자 얘기하겠어요? 제 말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이 원고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신문 같은 걸 참고하기는 하지만 되도록이면 제 생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담담한 속에서 뭔가 건질 게 있는 그런 방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가진 만큼 베풀고 남으면 베풀고 정말 정성같이 벌었으면 정성같이 쓰는 그리고 만족해야 행복하니까 만족하고 배우자와 사이좋게 지내고 자녀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말년에는 어찌 보면 인생의 초연한 불안을 뛰어넘는 왜냐하면 불안이라는 것은 이거 본능이요. 아주 생존하는데 절대적인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렵시대의 그 불안에 반응하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에 반응하고 만족에 반응하고 편안함에 반응할 필요 없는 거예요. 뱀이 있을 때 독사가 있을 때 반응을 해야 되지 나비가 날아왔는데 나비에 물려 죽습니까? 벌이 날아올 때 도망가야지. 그렇게 위기에 반응을 해야 되지. 그게 불안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조장해서 우리 건강을 살피게 만드는 거예요. 불안을 조장해서 위험으로부터 회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편안하면 어때요? 사람이 방심해서 위기를 맞는 수가 있기 때문에 불안이라는 감정은 아주 망고불변의 필수 감정인 겁니다. 이걸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나이 먹고 노하우였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사도 여럿이 만나면 환자가 의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겁주는 스타일이구나. 이 친구는 혼내는 스타일이구나. 이 친구는 나무라는 친구구나. 이 친구는 의사가 뭔가 아파서 왔기 때문에 뭔가 이 병명을 붙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치료를 해주려고 약을 제조해 주려고 하는구나. 의사도 여러 가지 품질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명의는 우선은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똑같은 약을 주지만 마음을 어루만지고 편안하게 하는 사람 그 의사를 더 신뢰하게 되고 그 의사한테 이를테면 가서 편안한 소리라도 듣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정말 어찌 보면 같은 의술을 가지고 불안이라는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환자를 더 정말 마음의 병에 들게 만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불치병을 낫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명의와 뭐라고 할까요? 돌팔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명의와 이 엉터리 의사는 어찌 보면 한 끝발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의사들 차이도 실력 차이도 꽤 납니다. 사실은 의술 차이도 꽤 나지만 그 밖의 차이도 꽤 납니다. 자, 노인을 불안하게 만드는 삼자를 이기는 길과 삼자가 뭐냐 하는 것을 섞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도 불안을 벗어나세요. 걱정해서 걱정이 사라진다면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을 걱정한다고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을 걱정하면 걱정이 배가 됩니다. 폭증합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